굉장히 선풍적인 인기입니다. 윈 시리즈죠. 제 채널에서 한 번씩 소개해드린 적 있어요. 윈 앰프, 윈 울트라. 오늘 소개시켜드릴 윈 앰프 울트라. 그러니까 이름만 봐도 딱 알아요. 앰프와 울트라를 섞었어요. 단순히 섞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조금 업그레이드도 있고, 아마 요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각 제품의 특징이 뭔지부터 좀 설명을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단은 윈 하면 뭐냐면, 뭐 저는 여전히 진공관 앰프 이런 거 만들어서 하는 거 좋아하지만, 스트리밍 아니면 집안에서 네트워크 기능 활용해서 뭐 스마트폰이나 그냥 컴퓨터로도 원격으로 조절해서 음악을 쉽게 들을 수 있고 TV 연결할 수 있고요. 그런 제품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좀 전통적으로 주도하던 회사들은 좀 비싼 브랜드였단 말이죠. 그런데 윈 시리즈가 100만원 언더의 가격대를 팍 부수고 생태계 교란종 뭐 이러면서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어요. 단지 저렴한 게 아니라 중고가의 제품들에 비해서 꿀릴 게 없다. 어떤 면에서 또 쓰기 편한 것도 있고, 처음에 제가 소개해드린 거는 윈 앰프입니다. 앰프라는 말이 붙어 있으면은 한마디로 이게 패시브 스피커거든요. 예를 들어서 스피커 안에 그 통하고 스피커 유닛만 들어가 있는 거. 그 뒤에 보시면은 전원 꼽는 게 전혀 없고 패시브 스피커라고 그래요. 앰프라는 모델이 붙어 있으면은 그런 패시브 스피커를 울려줄 수 있다. 그래서 뒤에 이런 바나나 잭을 앰프 뒤편에 스테레오로 좌우 이 안에 있는 기능들을 전부 다 활용을 해서 결국에는 우리 소리를 들어야 되잖아요. 이 패시브 스피커로 소리를 듣게 해주는 제품인데, 그건 앰프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즘엔 그렇게 간단하게 나오지가 않는다는 거죠. 아, 저거 실제로 어떻게 연결해서 쓰라는 거지? 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뒤편에 봐주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윈 앰프가 나왔는데 사람들이 딱 그래. 윈 써보니까 앱도 굉장히 괜찮고 좋아. 근데 나는 앰프는 다른 걸 쓰고 싶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저는 진공관 앰프를 쓰고 싶다. 별도의 앰프에 물리려면은 여기서 플레이가 돼서 음악 소스가 나오면은 그 소스를 라인 레벨로 뽑아줘야 돼요. 근데 라인 레벨 출력이 없어요. 이거는. 그러다 보니까 윈 울트라라는 게 나왔습니다. 이거는 앰프가 없어요. 그런 기능은 똑같은데 앰프 부분을 빼놓고 이 녀석의 출력은 스피커로 연결하는 게 아니라 이런 RCA 케이블로 진공관 앰프나 다른 앰프나 앰프 연결해서 그 앰프에서 스피커를 쓰는 개념인 거죠. 그런 전문 용도로 나왔다 보니까 조금 더 출력이 좀 다양해요. 앞에 LCD 터치 스크린이 달렸습니다. 무슨 음원을 어떤 모드에서 어떤 거를 플레이하고 있는지 그게 다 나와요. 근데 특히 요즘에 워낙 디지털 스트리밍, 디지털 음원들을 많이 듣기 때문에 음원이 어떤 스펙으로 플레이되고 있는가, 그게 얘도 같은 스펙으로 플레이는 되고 있어요. 하지만 안 보인단 말이죠. 그냥 믿어야 돼. 그렇게 되고 있을 거야. 마이클 잭슨 빌리진 172kHz인가로 나가고 있을 거야. 이것도 솔직히 뭐 그렇게 따지면 뭐 믿어야지. 근데 여기는 스크린으로 나와요. 스펙이 정확하게 어떻게 플레이가 되고 있다. 그래서 오디오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귀로만 듣는 거지만 눈으로 보는 만족감도 무시 못해요. 그런데 이거를 두 개를 같이 사야 돼? 물론 이거 예전부터 전략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했겠죠. 어쨌든 합쳤어. 겉에서 봤을 때는 사실 얘랑 구분이 안 가요. 여기 헤드폰 포트가 앞에 있다 없다, 얘는 헤드폰 출력이 없습니다. 근데 뒷면을 보면은 좀 차이가 좀 납니다. 제작사에서도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이거를 100%얘 플러스 얘로 만들기에는 물리적인 공간이 부족해요. 당연히 스피커 아웃 4개 있어야 됩니다. 이거 앰프니까. 아날로그 RCA 인 넣어놨어요. 서브 아웃 넣어놨습니다. 이거 네트워크 플레이어니까 당연히 랜, 물론 와이파이로 쓰긴 합니다만 있고, USB 있고요. HDMI TV 연결해야 되니까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옵티칼 아웃은 뺐지만은 인은 남겨놨습니다. 옵티칼로 소스 기기 뿌려서 쓰는 사람 아직도 있다. 한 가지 좀 크게 바뀐 점이 있는데요. 리모컨이 이런 거였어요. 플라스틱 재질에 이걸로 바뀌었습니다. 전 처음에 딱 보자마자 아시죠? 뭔지 이름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똑같이 만들었어요. 네, 잘 만들었어요. 알루미늄 같은데 소개는 간단하게 여기까지 하고, 지금부터 제 TV에 가서 실제로 최초 세팅부터 아까 말씀드렸던 뒤에 어떤 포트를 어떤 상황에 연결해서 써야 되는지, 요 가기 전에 오늘 한 가지 제품이 더 있어요. 환경이 되면은 저도 쓰고 싶어요. 근데 저는 공동주택이라 가지고 자제를 하죠. 네. 자, 우퍼가 윈에서 나왔다. 윈 서브 프로라고 있는데 잠깐만요. 오우, 자, 이렇게 생겼어요. 굉장히 무겁습니다. 물론 RCA 단자로 연결하는 게 아주 일반적이었죠, 예전부터. 그런데 요즘에는 무선으로 연결됩니다. 윈 어플리케이션에 들어가서 뭐 아마 이것도 이거 다 똑같이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예, 이거를 하나를 묶을 수가 있어요. RCA 포트가 있기 때문에 또 이 윈 제품에만 종속적으로 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좀 본명적으로 연결해서 쓸 수 있는 거죠.
전원선 연결하고요. 그리고 스피커 2개 연결했습니다. 그게 다예요. 처음에 세팅하는 걸 한번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윈홈이라는 앱에서 작동을 하거든요. 자, 공장 초기화 하자. 하려면 또 제대로 해야지. 가까이 두래. 이거 찾습니다. 옆에 찾았나봐. 설정하기 누르고 그러면은 핸드폰이 잡고 있는 와이파이를 얘한테도 똑같이 연결하라고 지금 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집 와이파이 비밀번호 자 연결됐습니다. 펌웨어를 업데이트하는 게 나와요. 근데 저는 해놨거든요. 펌웨어가 좀 빨리 됩니다. 어떤 기기들은 막 10분, 20분, 30분 걸린 것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한 2, 3분 정도면 끝나요. 그리고 구글 캐스트 뭐 활성화 일단은 간단하게 동의만 눌러주면은 활성화가 되고요. 알렉사는 제가 안 써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완료하고 자 일단은 기본 세팅 끝. 소리를 먼저 한번 들어봐야 되겠죠. 핸드폰에서 블루투스를 잡아볼까요? 그럴 때는 여기 화면에 인풋에서 블루투스로 바꿔주고요. 윈 앰프 울트라 블루투스 제일 널리 알려진 방법이잖아요. 블루투스는 뭐 유튜브를 틀어도 되고 애플 뮤직을 틀어도 되고 일단 핸드폰에서 트는 건 다 나오는 걸죠. 일로 잘 되죠. 근데 블루투스로 쓰려고 이거 산 거 아니잖아. 일단 소리가 잘 난다. 윈 앰프 울트라의 톱니바퀴를 누르면은 세팅 화면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우퍼 지금 오프돼 있죠. 좀 이따가 키고도 다시 해볼게요. 가장 중요한 거는 오디오 입력입니다. 자, 어떤 소스를 가지고 소리를 들을 거냐. 아까 블루투스는 뭐 다 아신 거니까 넘어가고요. 자, 일단 와이파이 해보겠습니다. 와이파이. 화면이 좀 바뀌거든요. 어떻게 와이파이로 얘한테 노래를 틀라고 할 거냐.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죠. 구글 캐스트? 유튜브 뮤직입니다. 윈 앰프 울트라가 뜨거든요. 일로 쏘는 게 아니라 얘가 자동으로 네트워크 잡아서 플레이하는 거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구글 캐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 앱을 완전히 꺼버려도 독립적으로 인터넷에 접속해서 플레이하는 거기 때문에 다음 트랙 같은 것도 이 앱을 완전히 꺼버려도 다음 트랙으로 넘어가요. 이런 식으로 아주 순수하게 초고음질의 욕심 뭐 게다가 뭐 비트 퍼펙트까지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크롬 캐스트나 구글 캐스트 이런 거는 조금 성에 안 차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장 방대한 음원이 들어가 있는 공간은 유튜브입니다. 유튜브 뮤직 말고 일반 유튜브 앱에서는 되나 안 되나? 볼까요? 아 여기서는 안 뜨네. 유튜브 뮤직으로 들어가시게 뜨네요. 타이달 꼭 써보시라고 말씀 많이 드리는데 메뉴라는 데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 여러 가지 음악 서비스들이 있어요. 거의 뭐 다 넣어놓은 것 같아요. 웬만한 거는 밑에 타이달 있습니다. 타이달 아이디로 로그인만 한번 해주면 돼요. 그러면은 타이달 안에 저희가 정리해 놓은 플레이리스트라든지 그게 여기 동시에 다시 다 똑같이 뜨거든요. 여기서 뭐 아무거나 플레이를 한번 해볼게요. 타이달은 고음질 음원을 들으려고 사용하는 서비스잖아요. 아니면 뭐 그냥 유튜브 뮤직 쓰지 왜 이걸 쓰겠어요. 밑을 잘 보시면은 이 음원의 스펙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지금 24비트에 176.4kHz 비트 퍼펙트라는 말 많이 씁니다. 그게 뭐냐면 음원 스트리밍으로 올라왔다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음원이든 어쨌든 그 디지털 음원이 갖고 있는 비트와 샘플링 레이츠를 업 샘플링, 다운 샘플링 하지 않고 그대로 DAC를 통과시킨 다음에 그 순수한 거 그대로 아날로그 컨버팅해서 소리 듣는 거. 그러니까 최소화시키는 거죠. 디지털 열화를. 근데 물론 그거 한다고 해서 소리가 차이가 귀로 느끼느냐 안 느끼느냐는 좀 별개의 문제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랬잖아요. 이게 음악은 보는 것 그리고 만족감이 있어야지 더 좋게 들리는 거 맞거든요. 진짜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타이달 같은 경우에 지금 그 음원 비트 그대로 얘가 받아가지고 컨버팅해서 쏴주는 거기 때문에 가장 손쉽게 쓸 수 있는 비트 퍼펙트 음원 재생 방법이에요. 근데 비트 퍼펙트에 좀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정상적으로 플레이 될 때는 아주 괜찮은데 자 다음 곡이 넘어가는데 다음 곡이 이것과 스펙이 다르다. 예를 들어서 16비트에 44.1kHz로 바뀐다. 그러면은 그 곡이 순간적으로 바뀌면서 얘가 DAC가 순간적으로 그 모드를 바꿔줘야 돼요. 다른 그 포맷으로 오기 때문에. 근데 그게 속도가 안 나오면은 다음 곡의 앞부분이 잘려버려요. 네. 그런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한번 볼게요. 44.1kHz 듣다가 빌리진 가보면 알아요. 빌리진이 172.몇이거든요. 176.4. 네. 다시 한번 가볼게요. 딴 거 듣다가 44.1 듣다가 좀 고스펙으로 넘어가 보면 압니다. 그 중에서도 앞에가 바로 음악이 시작하는 그런 노래들. 빌리진이에요. 그게 대표적인 게. 네. 안 잘리죠. 핸드폰으로 컨트롤 하든지 아니면은 저 PC에서도 컨트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 사실 핸드폰으로 잘 안 해. 제 책상에 앉아가지고 저 PC에서 타이달 앱에서 컨트롤 하거든요. 거기서도 괜찮았고 여기 핸드폰의 타이달 앱에서도 컨트롤할 수 있거든요. 스피커 고르는 데가 있어요. 타이달 앱에서 타이달 커넥트라는 서비스로 너를 컨트롤 하겠다라는 뜻이거든요. 이 상태에서도 플레이를 해보면 빌리진 한번 가보면 알아요. 네, 안 잘려요. 이 소리가 과연 내가 들을 수 있는 최적의 소리인가? 더 좋게 소리가 세팅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EQ를 좀 만지고 싶은데 여기서 만지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는 좀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싶다. 이 앱이 전문가예요. 룸핏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거를 눌러서 이 핸드폰의 마이크를 이용하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EQ가 굉장히 세밀하게 세팅이 가능하죠. 저역대에 약간 꽁꽁꽁 거리는 소리가 있었거든요. 꽁꽁꽁 그 소리가 좀 내려가고 좀 저역을 좀 풍부하게 좀 이렇게 좀 교정했네요. 여기 보니까. TV 연결 방법은 TV에 HDMI, ARC 또는 eARC 포트가 있습니다. 그 포트에다 HDMI 포트를 꽂고 여기다가 꽂으면 돼요. TV에 eARC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연결하면은 끝. 소리 출력이 WIM HDMI 프로토콜이 있나 봐요. 서로 이름도 알고 있어요. TV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리가 일로 나갑니다. TV에서는 스피커가 이제 작동 안 하는 거예요. 이거 삼성 TV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삼성 TV 내부적으로 앱이 있어요. 뭐 넷플릭스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TV잉 뭐 다 있어요. 이걸로 써서 이걸 들어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근데 애플 TV를 쓰거든요. TV에 ARC 포트가 아닌 나머지 포트에 연결합니다. 화면과 소리 신호가 TV로 들어가고 TV에서는 화면만 나오고 아까 HDMI eARC 포트로 소리만 오디오 리턴 채널의 약자예요. 소리만 일로 들어서 소리를 이제 이 스피커로 내주는 거죠. 굉장히 또 궁금한 거 있죠. 애플 뮤직이 잘 될까? HDMI로 입력 받을 때 첫 부분에 샘플링 뭐 그 토글링 하는 것 때문인지 또 잘리는 문제가 되게 많거든요. 이거는 뭐 기계가 비싸고 싸고를 떠나서 제가 볼 때 아직까지 HDMI 입력 요 기술에 조금 뭔가 좀 문제 같아요. 언젠가도 해결이 되겠지만 자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부분이 과연 잘릴까 안 잘릴까? HDMI로 출력이 될 때 강제로 샘플링이 다시 돼요. 16비트 48kHz로 나오거든요. HDMI로는. 애플 뮤직에는 원곡의 샘플링 레이트와 비트가 다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게 바뀔 때마다 문제가 생겨요. 항상 보니까.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게 항상 얘 문제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것 같아. 그러니까 그렇다고 또 애플 TV의 문제라고 보기 어려운 게 또 TV에서 소리를 들어보면 또 잘 나와 또.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자, 오늘 어쨌든 얘 리뷰잖아요. 얘만의 이상한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게 제 결론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장비들도 다 비슷해요. 다 비슷해요. 근데 오히려 얘는 좀 증상이 좀 덜해요. 빌리지는 얘가 173kHz인가 좀 샘플링이 되게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버벅이는 게 다 똑같은데 보통 이러다가 딴 거 넘어가도 버벅이거든요. 이거 봐, 이거는 잘 나오거든요. 이거 봐, 이것도 처음에 제대로 나오잖아요. 자, 잘 되고요. 넷플릭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요즘에 사운드바 리뷰도 전 많이 하지만 자, 넷플릭스를 꼭 사운드바로 봐야 되냐? 사운드바 같은 경우에는 대사가 가운데 스피커 미들에서 나와요. 항상 그 스테레오 세팅이 잘 돼 있으면은 뭐라죠? 음상이 가운데 딱 맺힌다 그러죠. 모노 시그널은 가운데서 들리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대사도 모노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서 나와요. 세팅만 잘 돼 있으면은. 아날로그 입력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옵티컬 한 가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지금 16비트에 192kHz로 돼 있어요. 44kHz 16비트 음원을 쏴도 저렇게 나오거든요. 왜냐하면은 맥 컴퓨터에서 출력 장치가 지금 192kHz 24비트로 고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음원을 틀던 간에 이 포맷으로 컨버팅 돼가지고 옵티컬 신호가 나가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비트 퍼펙트가 아닌 겁니다. 아주 말끔하게 작동을 해요. 전혀 밀리는 것도 없고. 예전 같았으면은 저는 이 정도 돼도 완벽합니다라고 넘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워낙 그 디지털 순수 퓨어리스트 순수주의자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은 비트 퍼펙트를 또 따지거든요. 애플 뮤직은 비트 퍼펙트가 맥에서는 지원을 안 해요. 근데 맥에서 지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타이달이거든요. 타이달에서 출력 장치를 잡을 때 익스클루시브 모드라고 있습니다. 익스클루시브. 얘가 이 출력 장치 출력을 얘가 컨트롤 다 해버려요. 그래서 곡이 바뀔 때마다 그 곡의 몇 비트 몇 샘플링 레이츠를 곡마다 바꿔버려요. 순간적으로 다. 그러니까 퍼펙트하게 얘한테 넘기는 거예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은 곡을 플레이할 때마다 세팅이 바뀌는데 그 바뀌는 걸 순간적으로 얼마나 빨리 처리를 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자, 요거는 사실 이렇게 기대는 되지 않습니다. 자, 일단 상당히 앞에 좀 절었죠. 빌리진 들어볼게요. 요거는 잘 나가요. 왜냐하면 아까 전 곡이 같은 앨범에 있는 곡이었어요. 같은 샘플링 레이츠에 같은 비트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세팅으로 락 돼 있다가 다음 곡은 문제없이 플레이 해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바뀔 때가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441로 플레이를 한번 시켜볼게요. 여기도 바뀝니다. 여기도 바뀌어요. 실제로 지금 비트 퍼펙트가 되어있는 거예요. 441로 나가다가 빌리진으로 바꿔볼게요. 자, 1, 7 매수로 앞에가 날라가죠. 그러니까 옵티칼에서 그 정도 빠릿빠릿하지는 않아요. 제 생각엔 그래요. 지금 타이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아마 타이달 커넥트라든지 타이달 앱이라든지 그런 서비스에서 그 문제 생기지 않도록 앞에다가 약간의 시간을 좀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옵티칼로 나가는 게 얘를 따지질 않지. 그냥 쏴버리지 그냥. 잠깐 기다려 그냥 쏴버리는 거예요. 그냥 계속. 요 옵티칼이라는 요 기술이 나왔던 시기에 소스 기기들을 한번 보세요. 소스 기기 중에 이렇게 소스의 한 곡마다 샘플 레이츠가 바뀌고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 당시에. CD 플레이어는 무조건 16에 441이었고 전혀 문제 없었던 기술이었는데 지금에 와서 비트 퍼펙트를 따지기 시작하면서 곡마다 그걸 다 바꿔버리니까 얘가 약간 허덕이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얘한테 좀 미안하지만 어쨌든 너도 그렇다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굳이 비트 퍼펙트를 들어야 될까 싶어요. 익스클루시브 모드를 그냥 꺼버리고 앞부분이 안 잘리는 거로 인한 나의 만족감이 더 크거든요. 비트 퍼펙트로 인한 심리적인 느낌의 만족감보다는 잘 나오잖아. 아무 문제 없죠. 아주 깔끔해. 구형 TV라서 HDMI ARC가 없다. 이런 경우에는 그래도 옵티컬 아웃은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 TV에서 옵티컬을 연결하는 방법도 있어요. 자, USB도 뭐 해봐야 되나? 자, USB 하나 꽂고요. 이것도 아까랑 동일하게 스펙이 다 보입니다. 여기 밑에. 당연히 뭐 리모컨 같은 것도 다 되겠죠. 임에서 서브 우퍼가 하나가 새롭게 발매가 됐습니다. 기기 추가를 하니까 얘가 지금 찾았어요. 자, 설정하기 누르고 어떤 장치와 같이 쓸 거냐? 이런 같이 쓸 거다. 얘도 이제 유선 연결을 권장하고 있네. 하지만 무선으로 가자. 자, 여기서 이제 또 측정을 합니다. 자, 우퍼 연결해놨으니까 아까랑 특성이 완전히 달라졌을 거란 말이죠. 이 상황에서 지금 날라가겠다. 끝내주는데 테스트조차 지금 좀 버거울 정도로 크로스오버 주파수라는 게 있는데, 자, 이 스피커와 얘 스피커의 임무 분담을 어디서 나눌 거냐. 지금 100Hz가 돼 있다는 거는 오케이. 너는 100Hz 위에, 나는 100Hz 밑에. 이걸 내릴수록 얘한테 부담을 더 주는 거예요. 100 밑에는 얘가 그냥 마음대로 그냥 쳐버리는 거예요. 끄면은 아까 세팅했던 그 소리입니다. 아예 안 들어보면은 몰라. 그냥 이 정도 저음이면 충분하지 싶거든요. 근데 한번 우퍼를 한번 딱 써보면 원래 저게 저음이지라는 게 더 소리를 생각하는 그 기준점이 확 넓어지거든요. 자, 저의 소신 발언. 공동주택에서는 쓰지 마세요. 제가 이거를 협찬을 받아서 리뷰를 하는 거지만은 이거는 정확히 말씀드려야 돼요. 공동주택에서는 우퍼는 쓰지 맙시다. 단독주택이거나 아니면 별도의 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이 있으신 분들에게 맞는 제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쉽게 요약하자면 윈 앰프 플러스 윈 울트라가 윈 앰프 울트라가 되었다. 윈 앰프는 패시브 스피커를 연결해서 쓰는 제품이었는데
스크린이 없고 약간 초기 모델이었다. 두 번째 윈 울트라는 별도의 앰프와 패시브 스피커 또는 액티브 스피커 또 연결할 수 있습니다. 해서 쓰는 제품이었는데 많은 분들이 아마 그런 요구를 하셨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두 개의 장점이 합쳐진 윈 앰프 울트라. 이름 참 정직하게 지었죠. 그냥 합쳤잖아. 윈 앰프 울트라로. 단순히 합쳐진 게 아니라 약간의 스펙의 업그레이드 변화도 있고요. 근데 제 생각이 그래요. 스펙이 업그레이드 됐다. 요거는 사실 그렇게 체감하기 어려워요. 그보다 더 체감이 되는 거는 패시브 스피커에 연결해서 앰프를 쓸 수 있는 스크린이 제대로 달린 올 라운드 네트워크 플레이어가 나왔구나. 뭐 장단점을 이렇게 슬라이드로 하나를 보여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으로 좀 드리면 일단은 LP 턴테이블 연결하는 게 안 돼요. 라인 입력이 있었는데 거기 안에 포노 프리앰프가 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 생각으로 그걸 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턴테이블 안에 프리앰프가 내장되어 있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그런 것도 많이 나오는데 그거 뺍시다 해가지고 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거 너무 좀 큰 욕심인지 모르겠지만 아까 윈 앰프와 윈 울트라가 합쳐지면서 모든 거를 다 더할 수는 없다 그랬잖아요. 뭔가 몇 개 빠진 게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라인 아웃이 빠졌습니다. 항상 출력은 패시브 스피커로만 출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물론 그렇게 쓰라고 나왔으니까 컨셉은 이해합니다만은 그래도 뭔가 좀 이렇게 좀 조밀조밀 해가지고 라인 아웃만 좀 해줬더라면 이렇게도 쓰고 진공관 앰프나 아니면 액티브 스피커 연결해서 쓸 수 있는 좀 더 완벽한 제품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어쨌든 윈 제품 굉장히 많이 구매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만큼 제가 저번에 리뷰했던 것보다 오늘 조금 더 실제적으로 어떻게 연결해서 쓰고 또 이렇게 연결했을 때는 되게 작동을 잘하는 것도 있지만은 이렇게 연결했을 때는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도 있다. 그런 걸 좀 알고 구매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런 컨셉으로 영상을 좀 찍게 됐습니다. 좀 여담의 말씀이지만 여름철에 스피커가 성수기인가 봐.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8월 안으로 모든 저의 숙제를 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의 리뷰의 영혼을 팔고 있어요. 이 폭풍이 좀 지나가면은 저만의 또 나름대로 또 삽질 컨텐츠도 많잖아요. 뭐 만들고 부시고 조지고 그런 영상들도 다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재미있는 오디오 라이프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파파였습니다.